그래서 이 AI 기반의 보이스 오브 햄릿과 지금 되게 재밌는 게 그 모두 예술극장에서 또 햄릿 공연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운증후군 배우들이 했던 음. 공연인데 페루극단에서 가지고 온 공연입니다. 저는 근래 이 모두 예술극장의 기획력에 계속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 모두예술극장이 정말 이제 극장의 이름을 굉장히 뭐랄까요, 대변하는 그런 공연들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것 같고요. 음. 정말 장애연극이란 하나의 장르가 이제 자리를 잡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음. 생각을 저는 굉장히 깊게 하고 있고, 이거는 아주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뭐, 역사가 과연 진보하는 것일까라는 저 혼자만의 굉장한 우울증에 가까운 질문을,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괴로워했는데, 이 측면에서는 진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장애연극에 대한 미학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뭐 어떤 기획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방식, 뭐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에 물꼬를 튼 게 지금 젤리피쉬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이데일리 문화대상에서도 올해 상반기 공연으로 이렇게 선택되고 굉장히 좋은 또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얹어서 음. 햄릿이 예, 동시에 또 보이스 오브 햄릿과 같이 또 이런 고전이 새롭게 변주되는 하나의 케이스로 지금 나오게 돼서 이건 역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연을 딱 3일만 해서 오늘 끝났어요. 음. 네, 오늘이 막공이었죠. 네, 음. 그렇게 갔습니다. 관객들하고도 아주 그 인터밍글이 굉장히 잘 됐던 공연이었던 걸로 예,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 뮤지컬도 너무 좋고 뭐 이제 저는 이제 뮤지컬을 주로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모두 예술극장이라는 곳을 좀 이렇게 잘 많이 관심을 갖고 예,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도 장애인들이 이제 배우로 극단 단원으로 있는 그 극단이 따로 있죠. 그래서 거기서도 단원이 그리고 이제 일반인이더라도 음 이제 장애를 소재로 한 연극, 뮤지컬 이런 것들을 하는 극단이 따로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점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반가운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음.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국에 계신 분한테 들은 얘기도 다운증후군 배우가 직접 출연을 해서 그 공연이 잠깐 멈추는 듯도 하고 좀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제가 들었던 그 작품의 제목은 해피 버스데이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일 파티를 기획을 하고 파티를 하기까지를 그 다운 증후군 친구가 다 기획을 해요. 그래서 뭐 너는 꽃을 두고 뭘 하고 그다음에 나는 뭘 하고 싶어 막 이러면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음, 근데 그걸 준비를 하다가 이제 힘들거나 약간 쉬거나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다시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파티를 마무리를 하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작품 내가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꼭 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더 이상은 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한번 또 연락을 해볼 생각입니다. 옛날보다는 정말 이 베리어 프리가 많이 허물어지긴 했어요. 허물어야 된다, 된다, 된다 하다 보니까 정말 뭐 드라마도 그렇고 우리 옛날에 그 뭐였죠? 그 제주도에서 우리만의 브루스인가? 그 드라마에서도 인해인가 해인인가 그 네, 나왔었죠. 네, 맞아요. 나왔었죠. 음, 그래서 그것이 또 물꼬를 음. 텄었고, 그러면서 공연 쪽에서도 또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그렇게 또, 좋은 작품들이 또 계속 나와지고 이러는 거 보니까 정말 경계를 그 허무는 노력이 이제 가치가 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정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또 아주 굵직하게 맞습니다. 드라마 영상 쪽에서는 해줬었죠. 근데 저는 당시에 이제 그 작품이 너무 판타지다 이런 비판도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니 다만 저의 입장은 당시에 판타지면 안 되나 그렇죠. 판타지면 안 되나 아니, 라는 생각이 그리고 있었어요. 아, 이거 예전에 어, EMK에서 그 작품을 가지고 뮤지컬 만든다고 네, 맞아요. 저작권을 계약했다라는 그 기사가 맞아요. 나왔었어요. 그 뒤로 아직 맞아요. 준비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예.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 지금 아직 얘기는 없죠. 근데 명확하게 맞습니다. 그거 하려고 하셨었고,
근데 네. 저는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판타지면 안 되냐, 이게. 왜냐면,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면 이걸 한번 우리가 고민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이 작품이. 그럼요. 그럼요. 예, 이 어티즘이라는 거를 고민하게 만들어줬는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대중문화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 굉장히 저는 잘 부각된 작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타지이기 때문에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맞습니다. 현실을, 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역할해줬던 우리 박은빈 박은빈 배우에게, 배우. 아, 정말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때. 어, 같이 울고 웃으면서 박수를 보냈고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여배우들이 좀 예쁘장하게 생긴 이런 배우분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다 예쁘시지만 그런 역할 하기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 어려운 일인데 네. 그거를 연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음, 세상에 그냥 그 이뻐 보이는 게 100배, 1000배 빛이 나더라고요. 그 맞죠. 배우가 맞아요. 정말 맞아요. 너무 그랬어요. 예, 기억에 음, 남는 작품 네. 중에 하나입니다. 뮤지컬도 저는 그래서 그 베리어 프리에 대한 마인드가 굉장히 이제 좀 제대로 시작돼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왜냐면 연극에 비해서 뮤지컬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어떤 마인드셋 자체가 너무 달라요, 뮤지컬의 이 상업신이. 근데 이제 그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절대. 그리고 우리나라 관객의 어떤 특성과 수준을 놓고 보면 이런 그 장애 뮤지컬이 나왔을 때 저는 마다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그런 어떤 우리나라 관객 수준이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어떤 가치적인 어떤 소비, 가치를 지향하는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리 관객들이. 그랬을 때, 전 되게 좋은 기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제대로 만들어야죠. 제대로. 맞습니다. 네, 제대로 소지주의에 그치면 절대 안 되고요.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어떤 방향성이기 때문에. 음,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우리 레베카님하고 많이 나눴습니다만 국내 관극 문화가 다른 그 외국하고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베리어 프리 기다려야 되는 작품,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 작품, 조금 더 우리가 참으면서 봐야 되는 작품, 서로 배려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봐야 되는 작품, 이런 게 나오면 나올수록 그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많이 좀 융화가 돼서 한국의 어떤 관광 문화도 조금 더 좀 성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에요. 왜냐면 결국에 그 젤리피쉬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제가 이제 관극하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던 포인트는 주인공 다원증후군 배우가 연기를 하다가 이제 대사가 조금 타이밍이 늦게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액션이 조금 늦게 나갈 때 배우들이 다 기다려주거든요. 상대 배우들이. 저는 공연도 좋았지만 그 메커니즘을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배우들 사이의 관계, 릴레이션십, 서로 기다려주고 타이밍 계속 조절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젤리피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이런 그 꽉 짜여진 템포 아닌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인 거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그 강압적으로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블로킹 안에서 짜여진 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배우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배우들이 조절해주는 그 모습에서 관객들은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면 관객도 같이 가는 거죠. 그 호흡에. 그렇죠. 네, 이런 게 저는 뮤지컬에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공연들이 크고 작은 작품들이 정말 국내외에서 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트 셉스투 같은 그런 스타일하고 뭐 드림아이도 그렇고 이렇게 대학로에서도 홍련도 지금 열린극장에서 다시 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그 작은 작품들이 또 라우에스트도 그렇고 다시 올려서 하는 작품들 니진스키도 그렇고 니진스키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으셨다고. 니진스키 어, 좋았어요, 저. 네. 그러니까요. 음, 그러니까요. 저도 음. 사실은 예전에 봤었는데 이게 좋아졌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궁금해졌었고 지금 도리안 그레이도 사실 오랜만에 다시 올라왔던 작품인 거 알라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지금 달리고 계속 있는 잘 되고 있고요, 계속. 러닝하고 있는 상태고 음. 근데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네네 올해 또 되게 직접적으로 느끼는 트렌드인데, 그 동성애 서사가 아주 이제 많아졌습니다.
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요. 그냥, 네. 예, 젠더 서사 중에 동성애를 다루는 서사 뮤지컬이 음, 굉장히 많아졌고요. 하트셉스2 여자 버전. 그렇죠. 예, 정확하게 그렇고요. 그리고 그 우리 저기 인디 뮤지컬이라고 얘기했던 삼색도, 예, 이 음, 작품도 같은 계열이고, 그리고 이제 남자 게이물로 가면 이제 모리스가 있고요. 모리스. 예, 예. 그리고 이제 오르피나 연출이 하는 아, 와일드 그레이, 와일드 그레이. 와일드 와일드 그레이, 예, 그레이. 와일드 와일드 그레이도 그레이. 이제 곧 올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 조금 더 음지로 심화시킨 작품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 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약간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음, BL 소설이 아예 원작인 뮤지컬이 나오죠. Do Not Disturb. 이게 음, 6월 달에 곧 나옵니다. Do 네. Not Disturb라는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음, 며칠 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아주 며칠 전인데, 또 새로운 작품을 하나 우리 이성진 대표님께서 예,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만 뮤지컬 올랜도 인 버지니아 7월 달에 개막하는데요. 이게 버지니아 울프의 올랜도를 모티프로 한 이제 뮤지컬인데 이것도 여성 예, 음, 동성애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많네요. 진짜 많아요. 제가 보기에 이 올랜도 인 버지니아는 모리스 여자 버전처럼 느껴져요. 딱, 음, 예, 거의 대응된다고 지금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 성종환 연출님이 이제 다 작업을 또 하셨죠.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앞으로 그 공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또 동성애물이 더 있다라고 또, 예, 음. 들려지는데요. 그래서 와일드 그레이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연 중이라고 뜨는데요? 와일드 그레이가 벌써요? 5월 21일부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엊그저께 시작했네. 맞네. 링크 아트 네. 센터에서. 네네네. 맞네요. 8월 17일까지. 예, 그래서, 예, 와일드 그레이, 그, 오르피나 연출이 아마 이번에 또 했을 거고요. 그, 모리스라는 작품도 이제 오르피나 연출이 또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작품에서 또 이런 또 비슷한 그 어떤 질감의 작품을 좀 밀고 나가고 계시고, 그래서 작년에 이 어떤 그, 시스라고 얘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브로맨스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멘스적 작품이 작년에 이제 나와가지고, 뭐 홍련을 포함해서요. 이제 좀 대학로에서 굉장히 음, 인기를 끌었는데 올해는 그 양상이 조금 더 심화되는 느낌이에요. 아예 그러네요. 그냥 동성애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현상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너무 소재주의에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맞습니다. 저는 요거를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로에서 공연이 잘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연히 대중문화적 속성이잖아요. 쏠림 현상이란 건.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나오는 거는 뭐 이해가 되겠으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많아지고 일종의 뭐 어떤 약간 양산형처럼 느껴지는 어떤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면은 또 이 장르가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음, 예,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이제 많이 또 확장될 때, 그럴 때, 어떤 점에서 또 차이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동성애물을 다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음. 라는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저희 우리 녹음하는 우리 멤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어떤 작품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어떻게 올라가고 어느 기류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는데 우리 레베카님이 또 그런 촉이 굉장히 빠르세요. 작품을 또 워낙 많이 보셔야지 진짜 밥 먹고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늘 공연을 보고 계시거든요. 정말 진짜 레베카님의 그 에너지에 제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고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대단하신데 지금 이게 딱 맞습니다. 딱 맞고 이게 지금 이 정도면은 사실은 공연이라는 게 한 1, 2년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류의 그렇죠. 소재들을 한 2, 3년 전부터 음, 미리 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미 이게 기류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늘 이게 다양성, 공연의 다양성, 그리고 이게 우리 베리어 프리도 얘기했지만 뭐 큰 작품, 작은 작품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어떤 공연이 다 보호가 되되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다양성 있는 작품들을 관객분들이 좀 아주 균형적으로 건전하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